1972년 5월 로마의 한 성당. 이 성당에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당의 신부가 중요한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펠리그리노 에르네티 신부.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기자들에게 교황청이 몇십 년간 숨긴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나와 내 동료들은 교황청의 명을 받아 타임머신을 만들었습니다. 에르네티 신부가 폭로한 내용은 교황청이 비밀리에 타임머신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에르네티 신부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언어학자이자 양자물리학자였습니다. 1950년 어느 날 저는 교황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1950년 성 베네딕트 수도에 젊었을 적 에르네티 신부는 교황에게 온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는 즉시 바티칸으로 와주십시오. 교황 비오 12세. 교황의 부름을 받은 에르네티 신부는 바티칸으로 향했습니다. 로마 바티칸. 교황님, 부르셨습니까? 당신을 이곳에 부른 건 당신이 해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요? 당신이 사람들을 모아 타임머신을 개발해 주었으면 합니다. 타임머신이요? 교황은 뜻밖에도 타임머신을 개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두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교황의 명령을 받은 에르네티 신부는 즉시 타임머신 개발에 돌입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이 임무를 위해 에르네티 신부는 비밀리에 12명의 과학자를 소집하였습니다. 소집한 과학자 그룹에는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엘리코 페르미 박사와 로켓 분야의 1인자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올스타급 박사들은 교황청의 비밀 연구실에서 타임머신 연구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년간 실패를 거듭한 끝에 1958년 드디어 완성됐어. 어서 교황님께 알려야겠소. 크로노바이저가 완성됐다고. 드디어 크로노바이저라고 이름을 붙인 타임머신의 발명에 성공하게 됩니다. 크로노바이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타임머신과는 다르게 과거나 미래의 시간대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게 아닌 TV를 보는 것처럼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을 비춰주는 기계였습니다. 에르네티 신부와 교황은 1900년대 초 무솔리니를 포착한 것을 시작으로 1797년 나폴레옹의 연설, 비원전 63년 고대 로마 정치가인 마르쿠스 키케로의 연설 등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골고타 언덕에서 고난을 겪는 예수의 모습까지 포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신부들이 크로노바이저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이건 중요한 물건입니다. 교황님께서 크로노바이저를 폐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크로노바이저가 악용될 것을 염려한 교황은 결국 크로노바이저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노바이저의 설계도와 부품을 비밀리에 숨겼습니다. 만약 크로노바이저와 관련된 비밀을 밖에 누설한다면 자네들은 파문일세. 에르네티 신부와 12명의 과학자들은 나는 크로노바이저의 비밀을 죽을 때까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크로노바이저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크로노바이저는 세상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현재 에르네티 신부의 폭로를 들은 기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크로노바이저가 실존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2개의 사진을 기자들 앞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2개의 사진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의 사진은 예수의 가시관이 희미하게 보였고 또 하나의 사진은 예수와 사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한 증거는 고대 그리스 시인 엔니우스의 희곡 디에스테스의 원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크로노바이저의 뉴스 기사를 보게 된 대중들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에 대해 비난의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르네티 신부가 공개한 예수의 사진이 거짓말이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의 가시관이 찍힌 사진은 스페인 조각가가 제작한 예수 조각상이었으며 예수와 사도들이 찍힌 사진도 독일 유명한 화가의 그림으로 밝혀진 것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엔니우스의 희곡도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결국 비난의 여론은 교황청에서 에르네티 신부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에르네티 신부는 대중들의 의심에도 침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신부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1994년 4월 시간이 흘러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에르네티 신부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크로노바이저의 존재도 사람들한테 잊혀갔습니다. 그러나 2002년 크로노바이저 바티칸의 미스터리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을 출간한 사람은 에르네티 신부의 친구인 프랑수아 브룬 신부였습니다. 그는 에르네티 신부를 변호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에르네티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에르네티 신부가 공개했다는 증거는 사실 기자들이 만든 가짜 정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교황청에 타임머신이 없다면 교황청 법령에는 시간여행 장치를 사용하면 파문하겠다는 조항이 왜 있겠습니까? 교황청 법령에 크로노바이저와 관련된 금지 조항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크로노바이저
이 교황청의 미스테리한 시간 장치에 대하여 몇몇 음모론자들은 미국 방부와 CIA에서도 관여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에르네티 신부의 거짓말일지, 교황청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건지, 교황청 지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을지 그 답은 교황청만 알고 있습니다.